삼성전자 역시 전장 사업을 강화한다. 현대기아차가 혹시나 악영향을 받지 않을지. 애플이 2024년에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밝히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특히 LG전자. 최근에 LG전자가 자동차 모듈 업체 마그나와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을 해서 전장 부품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죠. 이 같은 소식에 LG전자 주가가 최근에 무려 50%나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삼성전자 역시 전장 사업을 강화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장 사업부의 수장을 5년 만에 교체를 했다. 이 교체된 이 사람이 사업 재편, 그 다음에 신사업 진출의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역시 전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M&A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을 좀 우려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업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완성차의 패권을 쥐고 있는 현대기아차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미래 자동차 시장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굴지의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데,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현대기아차가 혹시나 악영향을 받지 않을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전자, 삼성전자 이 두 기업과 현대기아차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예전부터 전장 사업을 강화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VC 사업부라고 해서 이 전장 부품 사업부를 설립을 했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같은 기간 이익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흑자를 달성을 하겠다라고 밝혔지만은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하지만 내년에는 이 LG전자 전장사업부가 드디어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기대감을 높여주는 게 최근 이 마그나와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발표한 그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점점 성장을 하면서 전장 부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LG전자의 VC 사업부 역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삼성전자를 볼게요.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 부문인데요. 마지막에 하만 부문이 있습니다. 하만 부문은 2016년도에 삼성전자가 하만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디지털 칵핑 모듈, 스피커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하만을 인수함으로써 자동차 전장 부품 이 분야에서 디지털 칵핑 모듈 이런 쪽을 삼성전자가 강하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인수를 하고 나서 5년 동안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다가 이번에 이 전장 사업부 수장을 교체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이 외형 확대에 나가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LG전자와 삼성전자 두 기업이 과연 미래 자동차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이 완성차 업체를 경쟁 상대로 인식을 하고 진출을 했느냐? 자, 그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자, 왜냐하면 원래 LG전자, 삼성전자가 잘하는 부분이 IT 하드웨어 분야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동차가 전장화된다. 점점 전자기기로 변해간다. 이런 트렌드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 원가에서 전장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져서 2030년에는 50% 이상 높아질 것이라는 시장 조사 기관의 전망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삼성전자나 LG전자 입장에서 원래 IT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자동차가 점점 전장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LG전자나 삼성전자가 잘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은 완성차 업체에 진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본연의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을 해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시장의 저변을 확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 사업과 완성차 제조 사업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 완성차 제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경쟁자들이 쟁쟁합니다. 유럽 자동차 메이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자동차 메이커들이고, 일본도 지금 거의 70년에 가까운 자동차 역사를 가지고 있죠. 현대기아차만 하더라도 50년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역사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장벽을 넘기란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들과 직접적인 경쟁보다도 오히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그들을 고객사로 삼아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애플을 한번 볼게요. 애플이 2024년에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애플이 과연 이 완성차 업체와 직접적인 경쟁을 원하느냐? 애플은 2014년부터 이 자율주행 자동차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꾸준히 투자를 해왔습니다.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스포츠카 브랜드죠. 맥라렌을 한번 인수하려고 시도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비간트 리서치라고 해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평가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뭐 10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기관인데, 저 보시면은 2018년도, 2019년도에 평가 대상에 오른 기업들을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애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플이 2018년도, 2019년도 여기에 속해 있어요. 물론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자, 여기 리더, 연두색 영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업체가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그렇지가 않았죠. 아무튼 간에 2018년과 2019년에 이 네비잔트 리서치에서 애플을 평가하기로는 이 완성차 업체들과 비교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완성차 업체가 비교를 해서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되느냐. 자,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2020년에 와서는 애플을 완성차 업체와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자, 대상 기업들을 보면 엔비디아, 퀄컴, 자일링스, NXP 등 자율주행 플랫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아니면 이런 하드웨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IT 기업과 애플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애플을 단순히 이런 완성차 업체와 직접적인 비교 대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이 자율주행 산업이 도래를 하면서 이 관련 소프트웨어 내지는 하드웨어, 이 반도체, AI 반도체 이런 첨단 기술적인 분야에서 애플을 평가하는 것이 맞다라고 간주를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각국의 반도체 업체와 비교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을 생산하는 경로도 보시면 자체적으로 공장을 가지고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는 폭스콘이라든지 이렇게 외주 생산에 의존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애플의 기존의 전략에서 미루어 봤을 때 이 자율주행 자동차 역시 애플이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기존의 완성차 업체와 협업을 맺어서, 아니면 굳이 정말 자기가 경쟁에 뛰어든다라고 한다면 공장을 직접 세우는 것보다는 완성차 업체를 인수를 해서 그렇게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애플,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미래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 완성차 업체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이 완성차 업체와 협업이라든지 전략을 펼쳐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현대기아차라든지 완성차 업체를 투자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2021년, 이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사실 2020년에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좋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코로나 영향을 그나마 다른 자동차 업체에 비해서는 좀 덜 받았습니다. 공장 셧다운도 생각보다 좀 짧았고요. 자, 그런 가운데 또 전기차 모델을 잘 판매를 해서 판매량이 많이 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래 자동차 시대로 넘어감에 있어서 상당히 잘 적응을 할 것이다. 점유율을 높일 것이다. 자,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잘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게임은 바로 2021년입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이 자동차 메이커별 2021년 출시되는 친환경차 모델을 제가 언론을 검색을 해서 다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즉 2021년은 정말 전기차 시장의 춘추 전국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자, 그런 해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현대기아차가 주가에 묻어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잘 실현을 해준다. 즉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 점유율을 전반적으로 잘 끌어올리면서 선방을 한다라고 한다면 현대기아차의 앞날은 밝겠죠. 반면에 지금 보시다시피 유럽 메이커, 일본 메이커, 기타 메이커 등등 다양한 전기차를 출시를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전기차 점유율이 확 밀린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불확실적인 요소로 주가에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차 업체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출시되는 이런 모델들 잘 파악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자,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미래 자동차 시장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이 불확실성이 큰 완성차 업체보다는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엄청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신모델을 막 출시를 하고, 자,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이런 경쟁이 과열된 가운데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이 전기차, 이 친환경차 시장의 핵심 그런 기술이나 부품을 만들고 있는, 자, 그런 업체들을 집중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 한 해는 정말 증시처럼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